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SQLD 파트 2, 1과 2가 있어서 그 1과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기출문제와 그리고 관련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이제 SQLD 파트 3인데요. 이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파 3-1이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에는 과목이 한 과목으로 다 추려져 있어 가지고요. 그 중에서 SQL 기본이 있고요. 그리고 SQL 활용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QL 파트 3 여기 이 세 개의 범위 내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40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40문제 중에서 40점 이상 맞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60점 이상을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턱걸이를 했다.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80점을 먹어야 되겠죠. 80점을 해야 평균이 돼서 6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과목 강의할 때도 1과목이 10문제밖에 되지 않으니까 4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1과목에서 좀 점수를 따놓으면 좋다. 그리고 여기서 꽈락이 나오면 많이 꽈락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SQLD를 쓸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과목 2에 해당하는 SQL 기본, 활용, 관리 구문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SQL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조인, 계층형 쿼리, 그리고 서브 쿼리, 그룹 함수, 윈도우 함수 등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바로 SQL 기본인데 SQL 기본의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SQL 파트 기본 파트 1으로 했고요. 그래서 SQL 기본하고 활용은 중요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 그죠? 예. 그래서 SQL 기본에서는 SQL의 종류와 where문의 사용 방법, 그리고 그룹 연산, 그리고 내장형 함수, join 등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데 계층형 쿼리와 서브 쿼리, 그리고 그룹 함수, 그리고 윈도우 함수를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 구문은 그나마 중요도가 위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특정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는 SQL을 학습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SQL 디벨로퍼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QL 기본 1에서 첫 번째 소절.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입니다.
RDBMS라고 제가 앞선 과목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Relational Database입니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런 데이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데이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뭐예요? 두둥두둥실 무형 데이터들이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키면. 그죠? 예. 그래서 아침에 내가 탈 버스가 어느 타이밍에 우리 동네 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인지, 또는 오늘 3교시 수업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학식 메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방영되는지 등등, 우리가 매일매일 수많은 데이터와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들 있죠.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 그죠? 스토리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1960,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는 예전에는 아날로그 식으로 우리가 두꺼운 전화번호부 체계, 그죠? 다들 뭐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전화번호부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어우, 말도 못해요. 아무튼 전화번호부 책에 전국의 전화번호 데이터를 담아 놨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뭐예요? 전국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하드카피 형태,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형태,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이런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찍으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디지털화 하는데도 돈은 들어가지만 이거를 우리 온 국민에게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쇄소는 난리 나겠다. 그죠? 일거리가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인쇄소들이 많이 폐업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전국의 전화번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대에 담아놨다면 요즘에는, 즉 디지털화된 이 시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버라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버스 시간표와 강의 스케줄과 학식 메뉴와 TV 프로그램 편성표 등등은 모두,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강의는 또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TV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와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버스 시간표는 버스 시간표대로, 강의 스케줄이면 강의 스케줄, 학식 메뉴면 학식 메뉴, 그죠? 그리고 TV 프로그램 편성표는 TV 프로그램 편성표대로
각기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한꺼번에 다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한 통에 담겨 있다면 하나의 데이터를 찾는 데는 우리는 아무리 디지털화된 시대라고 할 값이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데이터들끼리 모아서 저장을 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강의 스케줄은 당연히 학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강의 스케줄은 뭡니까? 각 또 과별로 다르잖아요. 학과별로. 그리고 그 학과에 또 뭐 A반, B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테이블이 따로 만들어질 거고. 그죠? 더불어서 뭐 TV 프로그램 편성표도 방송국이 운영하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뭐 SBS면 SBS, 각 방송사들이 다 있잖아요. TBC면 TBC, 그리고 뭐 MBC면 MBC, KBS면 KBS, 이렇게 또 예능이면 또 예능, 또 드라마면 드라마, 다큐면 다큐,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쫙쫙쫙쫙 분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전에 관계형 DB 이전에 역사적으로 뭐 그물망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었지만 관계형 DB 데이터베이스 즉 RDB라고 하는데요. Relational Database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2차원 형태 즉 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테이블이라는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가독성이 좋고 읽기 좋은 형태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뭡니까? 뭐예요? 그죠? 표와 같은 형태가 가장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또 DB 엔진에다가 우리가 알아듣는 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QL 구문, 그죠? SQL이라고 불리는 Structure Query Language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말씀드렸다시피 NoSQL로 넘어가는 곳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현재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흔히 RDB, Relational Database라고 불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기초를 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는 모든 데이터를 말씀드린 바대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뒤 각 테이블 간의 관계, 즉 부모 테이블이면 부모 테이블, 자식 테이블이면 자식 테이블, 뭐 이런 형태로 관계 1대1, 1대 n, m대 n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러한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RDBMS 뭐예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입니다. 즉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RDBMS는 이러한 RDB를 관리, 감독, 즉 제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라클사의 오라클, 그리고 MS SQL,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SQL 서버, 그리고 MS SQL, 그죠? 그리고 또 오라클사가 보유하고 있는 MySQL, 그리고 마리아DB, 그리고 포스터 SQL. 요거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SQL라이터, 뭐 이런 것들 등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종류가 회사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과목에서 뭐 표준형 SQL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웬만하면 대부분 표준형 SQL을 다 따라오지만, 워낙 초창기에 오라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오라클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짙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라클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XE 버전과 그리고 UI를 제공해주는 SQL 디벨로퍼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세스를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과, 즉 로우와 열, 컬럼 혹은 속성, 애트리뷰트, 로우는 로우 혹은 행, 또 어떨 때는 또 레코드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인스턴스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고, 2차원 형태가 가장 사람이 보기가 좀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2차원 테이블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고 업무용에서 자주 사용하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서 엑셀이 있죠. 엑셀을 작성할 때 흔히 이용하는 표형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um 함수를 줬겠네요. 가로로. 그죠? 그래서 누계치를 준 거고, 그리고 1월 달에 이것도 쭉 이렇게 더해 나간 거고, 그죠? 여기에도 합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이렇게 이거는 작성한 거죠. 그래서 테이블도 이와 유사합니다. 똑같다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 서식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서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SQL 구문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간단한 예로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가족 구성원을 떠올린 후 그들의 데이터를 같은 항목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라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게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취미가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컬럼입니다. 컬럼. 세로 열이라고도 하고 속성이라고도 하고 어트리뷰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로우가 된다라고 했죠. 로우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하고 레코드라고도 하고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목을 나타내는 각각의 세로 열, 그죠? 세로 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계,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직업, 취미,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는 컬럼 혹은 뭐 열이라고도 했고 속성이라고 해도 했고 애트리뷰트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라고 하고 각각의 가로, 행을 로우, 그죠? 로우, 행, 로우, 인스턴스, 레코드 뭐 여러가지 말로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김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그죠? 지금은 학생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 지나 김달 학생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김달이 속한 이 로우에 있는 직업이라는 열, 그죠? 직업 컬럼이 직업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김건과 이은, 즉 엄마와 아빠가 사이에 금술이 좋아서 김건과 이은이의 늦둥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신규로 어떻게 하나의 로우가 추가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컬럼이 업데이트가 뭐 어디 취직을 했으면 뭐 회사원, 아니면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아니면 뭐 교수, 아니면 뭐 교사, 뭐 이런 형태로 업데이트를 쳐야 될 거고, 그리고 늦둥이가 출산이 되면 인서트를 해줘야 되죠. 삽입, 동생, 이름은 김우주, 뭐 이런 등등 로우가 늘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뭐라고 있어요? 기본 단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오라클이라는 DBMS를 쓴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DB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DB.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DB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라고 치면 이쪽 DB, 저쪽 DB, 이쪽 DB에 따라서 이거는 인사부, 이거는 영업부, 이거는 뭐 생산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복 뭉뚱그려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이 DB 안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최소 적게는 한 개부터 수천 개 이상이 그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러한 테이블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배우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들, 뷰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그리고 프로시저라는 것도 있고, 함수,
펑션이라는 것도 있고 트리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리적인 저장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SQLD를 따고 여러분들이 따로 고급적인 부분 이 정도는 거의 한 중상급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단위이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로 통상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개 딸랑 테이블 만들려고 DB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테이블 형태로 조회, 즉 셀렉트를 하고 그리고 변경, 업데이트를 하고 삭제, 딜리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제약 조건이라는 것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됐나요? 자, 퀴즈네요. 자, 한번 봅시다.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런 퀴즈가 나오면 포즈를 걸어 놓으시고 먼저 풀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1번 다음 중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 항상 잘 읽어야 돼요.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데이터 모델에서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컬럼과 그죠? 속성에 해당하는 로우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데이터 모델에서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것은 로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방금 배웠죠? 뭐라고요? 속성은 컬럼입니다. 열, 애트리뷰트. 그죠? 이게 틀렸네요. 벌써. 2번 데이터 모델에서 엔터티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엔터티가 곧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의 역할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로 구성된다.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뭐예요? 해설을 하자면 뭡니까? 데이터 모델에서는 뭡니까?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로우 혹은 뭐 레코드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그죠? 로우이고 그죠? 로우이고 그리고 속성은 다른 말로